묘한 설렘으로 기억되는 우리들의 동화. 그러한 동화를 사회적 이슈에 곁들여보는 시간. 동화 2스푼. 동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화 2스푼의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민영씨, 혹시 인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인연이요? 사람들 사이에 맺는 관계를 의미하는 인연이라면 텔레비전을 통해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주위에서도 인연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우연히 보게 된 한 댓글이 정말 인상 깊어서 민영씨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말인데요? 그 댓글에 따르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한한 시간만큼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또한 지나가다가 옷깃이 스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인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동화인들도 우리의 인연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멋진 말이네요. 그럼 더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방송에 더욱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럼 일부를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웨덴 세탁소의 우리가 있던 시간.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워도 사라진다. 뜨겁게 안아주던 내 손끝. 민영씨, 오늘은 우리 1부와 2부로 나누어 각자 다른 동화의 사연을 소개해 주기로 했잖아요. 민영씨가 소개해 줄 동화 속 사연은 무엇인가요? 오늘 제가 소개할 사연은 동화 중에서도 저랑 꼭 닮은 주인공이 보내준 사연인데요. 선영 씨는 저를 보면 딱 떠오르는 동화 속 주인공이 없나요? 민영씨랑 닮은 동화 속 주인공이요? 누군지 전혀 짐작이 안 되는데. 민영씨,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서 알려주세요. 우리 사연으로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고 귀여운 엄지공주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 고민 때문인데요. 아, 추워. 저기 집이다. 저기요. 어머, 이 추운 날씨에 나뭇잎 한 장만 걸치고.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엄지공주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루만 쉬어도 될까요? 그럼 당연히 되지. 계속 지내도 된단다. 나는 들쥐라고 해. 그냥 들쥐 아주머니라고 부르렴. 한 달 뒤. 엄지공주야, 이 웨딩드레스가 딱 어울리는구나. 예쁘기도 하지. 아주머니, 저는 두더지 아저씨와 결혼하기 싫어요. 그분과 살면 평생 땅속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얘야, 두더지만큼 좋은 신랑감은 없단다. 부자에다가 집까지 있잖니. 넌 이걸 행운으로 여겨야 해. 사실 너와 비교하면 너보다 뛰어난 조건이잖니. 어서 준비나 하렴.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두더지 아저씨가 저보다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와 결혼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를 친딸처럼 여겨주시는 들쥐 아주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저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조건을 보는 들쥐 아주머니에 대한 엄지공주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이야기 나누어 보기 전에 노래 듣고 올게요. 사라 바렐리스의 Everything Changes. Today's a day like any other, but I am changed, I am a mother, oh, in an instant. And who I was has disappeared, it doesn't matter, now you're here, so. 노래 듣고 왔습니다. 민영씨가 선택한 동화는 엄지공주였군요. 아까는 전혀 짐작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민영씨랑 엄지공주랑 닮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럼 선영씨, 제가 소개한 사연 어떻게 들었나요? 들쥐 아주머니가 조건만 보고 엄지공주를 두더지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지만 사랑 없는 결혼을 강요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선영 씨처럼 조건만 보는 들쥐 아주머니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더불어 들쥐 아주머니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쥐 아주머니와 비슷하다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 사회에서도 결혼을 할 때나 대인관계에서 조건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람들의 조건을 따져 계급을 나눈 수저 계급론이 큰 이슈가 됐잖아요. 수저 계급론이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요? 수저 계급론이란 부모의 재화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수저 종류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로 계급을 나눈 것인데요. 이렇게 수저로 출신 환경을 빗대는 표현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 즉 부유한 가정 출신이다 라는 영어 수거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민영 씨,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가장 큰 문제는 수저 계급론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모의 재화 수준으로 금수저 혹은 흙수저로 나누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죠. 맞아요. 요즘 일부 사람들은 장난으로 나는 흙수저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에 대해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또한 수저 계급론이 유행처럼 계속 번져나가면서 선영 씨 말처럼 스스로를 흙수저로 지칭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금수저와 자신은 출발부터 다르다며 부모의 탓을 하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스스로를 비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저런 안타깝네요. 자신을 비관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탓을 하다니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식도 문제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수저 계급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든 사회 구조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금수저와 흙수저라고 지칭하는 이들이 다 같이 취업이 되고 잘 산다면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조차도 생겨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수저 계급론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을 비관하도록 만든 것은 우리의 힘든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문제에 대해 동아인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두 번째 사연은 선영 씨가 소개해 주기로 했죠. 선영 씨는 어떤 동아의 사연을 선택했나요? 제가 소개할 사연은 이소부화 중 하나인데요. 사연을 보낸 주인공은 삶을 바꿀 큰 고민을 가지고 있어 사연을 보냈다고 합니다. 삶을 바꿀 고민이요? 어떤 내용인데요? 일단 우리 노래부터 듣고 와요. 박재범의 별. Baby 넌 나의 전부 신이 주신 값진 선물 아직도 난 널 보면은 예물로 주고 싶어 너무 참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청계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아 대학 방송 청계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아 대학 방송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인 배짱이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 꿈을 무시하는 개미 때문인데요. 나나나나나나나나. 아니야. 아니라고. 이음이 아니야. 전혀 아름다운 선율이 아니잖아. 아휴, 겨울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하는 짓이래? 어떻게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누워서 기타만 치냐? 야, 배짱아! 어? 개미야. 왜 불렀어? 너 도대체 겨울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계속 이렇게 앉아서 노래 만든다고 네가 뭐 성공할 것 같아?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실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세계적인 가수는 아무나 하니? 넌 결국 실패할 거야. 그냥 나나 다른 애들처럼 음식이나 모아. 겨울에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야 하지 않겠어? 괜히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는 거야. 아휴, 알겠니? 자기가 뭐라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듣는 내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미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 꿈을 버리고 겨울 준비를 해야 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저는 정말 제 꿈을 이루지 못할까요? 제가 소개한 사연은 자신의 꿈을 무시하는 개미에 대한 배짱이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민영씨, 사연 어떻게 들었나요? 듣는 내내 개미가 너무 얄밉더라고요. 배짱이의 말처럼 자기가 뭐라고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꿈을 응원하지 못할 망정 저렇게 악담만 늘어놓다니 말이에요. 저도 그랬답니다. 하지만 사연을 듣고 잠시 생각해보니 개미가 안쓰러워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배짱이가 아니라 개미가요? 네, 물론 개미의 무시를 받는 배짱이도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미가 왜 그렇게 배짱이를 무시할까라고 생각해보니 개미가 배짱이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영씨 말은 개미가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는 배짱이를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네, 배짱이가 그랬잖아요. 개미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자신을 말린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배짱이의 모습을 보고 개미가 부러움과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 일부러 못되게 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더불어 저는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한 설문조사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요? 바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것인데요. 이 조사 결과 초등학생들은 공무원을 희망하는 일위 직업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그 이유가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혹은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와, 정말이요? 선영씨 말처럼 희망하는 일위 직업이 공무원인 것보다 그 이유가 더 충격적이네요. 자신의 생각이 아닌 남을 의식하고 진로를 정한다니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고등학생들 사이에도 공무원 시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결과 또한 공무원의 안정성이 대학을 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라는 꿈을 꾸는 것은 좋지만 그 직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지 않고 직업의식 없이 그저 안정성만 보고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또한 사연 속의 개미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시기에 사회 분위기에 떠밀려 자신의 꿈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정성으로만 꿈을 정하는 것이 아닌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마무리할게요. 최한솔의 그대 오늘도 잘 해냈어요. 무슨 일 있나요? 왜 눈물 짓나요? 답답하고 속상해서 그런 건가요? 참 안쓰러워서 괜히 민영씨, 벌써 동화 두 스푼을 마칠 시간이네요. 그러게요. 오늘 1부에서는 엄지공주의 사연에 맞추어 수저 계급론에 대해 말해보고 2부에서는 배짱이의 사연에 맞추어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도 동화인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동화 두 스푼의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러게요. 떨리는 마음으로 첫 화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화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답니다. 항상 수요일에는 동화 두 스푼으로 동화인 여러분들과 만났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아쉽네요. 선영씨 말을 들으니 슬퍼지네요. 이제 동아인 여러분들과 못 만난다니 괜히 울적해집니다. 민영씨,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잖아요. 동화인들과 우리는 인연이라고 말이에요. 그 말처럼 우리와 동화인들은 이미 인연으로 맺어졌으니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다음에 동아인들을 만날 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야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학 동안 더 열심히 방송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노력해요. 더불어 다우미디어 식구들도 한 학기 동안 방송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힘내서 좋은 방송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제작가 송출 양예슬 PD, 기술의 유니언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영,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